네, 안녕하세요. 미앤유업의 진행을 맡은 송희진입니다. 요즘 이제 치과 하면 임플란트가 떠오를 정도로 임플란트는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임플란트 치료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인데요.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치료법은 없는지, 저 오늘 미앤유업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유로치과의 이수진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뵐 때마다 항상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원장님도 그러시고 요즘에 정말 자신 있게 웃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만큼 치아에 관심이 많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임플란트로 인해서 이런 치과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치과 쪽에 좋은 CT나 이런 좋은 기계도 많이 나왔지만은 또 무엇보다도 풍부한 시술, 이제 많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보니까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료가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고혈압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 당뇨가 있어서 못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사라지고 정말 이제는 거의 못하는 시술이 없는 정도로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대중화되고 그래서 모두들 아름다운 행복한 미소를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임플란트 하면 이제는 치과에서 흔한 시술이 되고 너도나도 하시는데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입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실제 크기 한 10배 정도 확대한 건데요. 이게 훨씬 우리가 작네요. 네, 이게 100% 타이타늄으로 된 인체 무해한 이 뿌리 부분에 임플란트가 뼈 속에 치아 뿌리를 대신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치아 윗부분은 이런 나사 같은 형태가 결합이 돼서 나사를 조여주고 다시 위에 치아가 얹어지게 되면 자연 치아와 같은 유사한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밑에 게 이제 뿌리가 되는 거고 위에 게 이제 치아가 되고 나중에 하얀 치아 모양이 여기 위에 얹어지게 됩니다. 이 옆에 지금 치아 모형이 있는데 임플란트가 박힌 건가요? 네, 일단 실제 크기의 임플란트를 먼저 보게 되면은 치아 잇몸 쪽을 투명하게 들여다본 건데요. 이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수술이 완성이 되고요. 뿌리와 임플란트가 굳은 다음에는 완성품이 이렇게 치아 모양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 네. 와, 근데 일반인들은 임플란트 하면 되지만 문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거든요. 이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보통 당뇨가 있으시든 아니시든 처음에 풍치의 시작은 저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를 연결하는 치주 인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치과에 검진 오시면 이 썩은 데 있는지 봐주세요 이러는데 사실은 이가 썩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렇게 잇몸에서 시작되는 풍치.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뾰족한 기구를 넣어서 보면은 처음에는 저렇게 기구가 안 들어갈 정도의 건강하고 탄탄한 잇몸이었던 거의 10대, 20대의 잇몸이 보통 나이가 이제 30, 40 넘어가면서 기구가 이렇게 들어가죠. 보통 쉽게 생각하면 식당에서 어른들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는 분들은 5, 60대 이상 아저씨들이지 10대 어린이가 이를 쑤시고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렇게 기구가 점점 들어가서 음식물이 계속 끼게 되고 낀 음식물이 계속 저렇게 잇몸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 오른쪽 사진처럼 거의 이제 저 정도면은 뼈가 치아를 더 이상 잡아주지 못하고 흔들리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다 저절로 빠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갑니다. 무섭네요. 와. 실제 입안 모습을 보면은요, 실제 이런, 왜 이렇게 입안이 저럴까 사진을 보면 거부감이 드실지 모르지만 사실 50대, 60대,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의 입안을 보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는 정말 치과에서 많은 환자들 이렇게 뵀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분도 정말 임플란트 치료나 기타 레이저 치료로 훌륭하게 20대, 30대 못지않은
그런 치아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임플란트를 선뜻 하지 못하고 많이 망설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치료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물방울 레이저로 임플란트를 받게 되시면 많은 감염과 또 피가 안 멈춘다든지 그런 위험을 줄어들게 되는데 그 원리를 보면은 물방울의 그 에너지를 받은 레이저가 잇몸에 닿으면서 치아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피가 많이 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또 림프관을 차단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감염의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네. 또 신경 말단도 차단하기 때문에 아픈 걸 훨씬 덜 느끼게 되고 따라서 마취량이 줄어들고 고혈압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치과에서 마취사 맞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쓰러질 수 있다는 네. 그런 위험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시술이 치아를 뽑고 나서 이제 바로 식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판별해주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신고 바로 해달라 그러면 바로 해줘야 되나 판단 기준이 모호했고 네. 대충 뭐 5개월 후에 완성하고 네. 근데 실제로 그 기구를 재보면 사람 같은 입안이라도 잇몸 뼈 부위에 따라 또 사람 그 개인의 그런 신체 회복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뼈와 임플란트가 굳는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기간 내에 뭐 3개월 반이면은 그 안에 굳었으면은 그때 치아가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나 요즘 다들 바쁘시고 치과에 네. 매번 나오시기 힘드신데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세이브 되고 그리고 한번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보시면은 저렇게 정확하게는 자기 공명 장치 이런 기구의 도움도 정확한 시술에 많이 보탬이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렇다면 좀 많이 바쁘신 분들, 특히 뭐 제 주변에 보면은 유학생들이 잠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싸니까 빨리 이거 하고 간다고 바로 이제 뽑고서 바로 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가능한가요? 네, 최근에는 또 많이 또 해외에 계시고 또 해외에서 사업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네. 얼마간의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한국에 나오셔서 네. 아팠던 이를 바로 뽑고 레이저로 소독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즉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물방울 레이저의 도움도 있고 또 그런 시술을 많이 한 선생님을 만난다면 네. 문제 없이 2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나오시면 그 수술이 완료되고 또 수술하고서 내내 치과에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예. 많으신데 실제 임플란트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내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술할 때 오시고 몇 개월에 이가 굳었을 때 그때 오셔서 치아를 올리게 되면 정말 한 4, 5회 정도의 내원으로 충분히 다 완성하고 아무리 여러 개, 10개 이상의 임플란트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정말 발치하고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거예요? 또 여기서 위의 앞니 모습 정말 별로 구분이 안 가시죠? 오른쪽에. 네,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뽑고 보통 임시치아의 그 앞니 같은 경우는 네.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임시치아를 그 기간을 거치고 네. 그리고 완성한 후에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보니까 참 다양한 방법의 임플란트 시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들도 안심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임플란트 실제 시술 사례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 임플란트가 그 뿌리 쪽에 어금니 쪽에 양쪽에 심어지고 오른쪽이 완성된 모습이고 네. 정말 자연치 정도로 네. 모양도 자연스럽고 씹는 힘도 같고 오히려 더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금니 쪽에 가지런히 저렇게 이가 완성된 모습을 보면 삐뚤 앞니 오히려 자연치보다 더 예쁘고 더 예쁘네요. 네, 씹는 힘도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치아 치료가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면역력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정말 늘은 거를 몸으로 느끼는데요. 네.
환자분들 보통 연령대가 막 70, 80, 90 이런 분들도 정말 임플란트를 많이 필요로 하시고 예전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냥 우물우물 드시거나 틀니를 쓰시는 거에 만족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또 언뜻 생각하기에 자녀분들 생각에는 우리 엄마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임플란트가 실패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또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그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젊은 사람들과 같은 97에서 98%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실제로 정말 그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나이에 있어서 그런 구분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와, 정말로 70세 여성분들의 사례인 거예요? 네, 저희 치과에서는 정말 흔한 그 모습인데요. 보통 연세가 많을수록 또 이도 아무래도 많이 네. 잃게 되고 또 임플란트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어금니 쪽이 저렇게 양쪽 어금니가 없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맞아요. 보통 이 나쁘신 분들이 전신 건강이 다 나빠지세요. 네, 소화 안 맞아요. 되고 피부도 나빠지시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어금니 쪽에 저렇게 임플란트를 완성하고 난 후에는 정말 혈색도 좋아지시고 건강하고 또 몰라보게 이뻐지셔서 제가 몰라보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런 경우에 입안 사진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당뇨 환자는 특히 더 주의해야 되고 늘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오시면 혈당 수치를 네. 여쭤보고 잘 조절이 되는지 너무 들쑥날쑥하면은 좀 더 들쑥날쑥하지 않게 식생활이나 그 운동으로도 또 그 당뇨 약을 끊고 오시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드시면서 자주 잘 조절하고 그러면서 피곤하지 않고 컨디션 좋을 때 수술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네. 실제 사례를 보면은 네. 당뇨 환자분들은 보통 이가 없을수록 너무 임플란트를 미루면 안 되는 그 더더욱 정말 급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두 개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 남들은 딱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당뇨 환자분들은 방치하게 되면 옆에 치아가 급속도로 더 그 풍치의 확산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빨리 진단해서 저렇게 임플란트를 빨리 완성하는 게 좋은데요. 네. 임플란트 완성 후의 모습을 보면은 특히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자연 치아와 다르게 어느 게 임플란트인지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잘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큰 걱정 마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뭐 고혈압이나 당뇨 외에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를 시술한 경우도 있으셨나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심장에 요즘에는 흔한 시술이 심장에 스텐트를 받는다던가 혈관이 막혀서 어딘가에 그런 그 시술도 굉장히 흔한 시술이고 그에 뭐 갑상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신데 그런다고 막연히 못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정말 뭐 그런 수술 받자마자 임플란트 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수술 받고 6개월 또는 1년 후에 오시게 되면 그 수술 후 드시는 약을 체크를 먼저 면밀히 해보고 또 수술하셨던 분과 정확하게 그 정보를 교환해서 수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은 건강한 분 못지않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사례를 보시면은 심장 질환을 가지신 분이고 보통 6개월 이내로 수술한 지 태어나신 지 5개월 됐다 이러면은 네. 정말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보통 6개월 이상, 1년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용기 내셔서 치과를 찾으셔서 저렇게 앞니 없이 저렇게 사는 거와 저 앞니가 있는 거와는 정말 너무 다르죠? 너무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시술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보니까 정말 임플란트 안 되는 사례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그동안 임플란트를 하기보다는 뭐 보철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브릿지라던가 틀니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그런 보철을 제거한 이후에 어떻게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네, 보통 10년 전 브릿지를 하거나 그랬던 분들은
후회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에 임플란트가 그렇게 흔한 시술이 아니었고 없었죠. 가격도 비싸고 네. 또 최근처럼 그 시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 이를 걸어서 하다 보면 많이 들어보시는 게 이가 없어서 양쪽 이를 걸었더니 그 이도 또 망가져서 또 그 이 뽑고 더 양쪽의 이를 뽑고 점점점 네. 도미노처럼 치아가 무너지는 경우가 제일 그 흔하게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브릿지하고 망가졌어도 임플란트를 잘 가능하십니다. 네,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3차원 CT를 찍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그 사진이 돌면서 뼈의 그 앞모습, 옆모습, 그 길이까지 다 정확하게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지고 신경이 다친다든지 그런 손상이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저렇게 정확하게 소독을 마친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임플란트가 이제 그 준비되는 저런 모습이고 뼈이식과 동시에 치아를 뽑으면서 하는 게 이제는 흔한 시술이고 지금 하얀 가루가 들어간 그게 인공뼈를 넣는 장면이고 네.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무섭지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시술이 이루어진 후에 그 수술 후의 모습을 설명을 드리고 주의사항을 지금 드리는 모습이고 주의사항을 아주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치과에 최근에 가보지 못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네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수술 시간, 그리고 통증 여부거든요. 어떤가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보통 저도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받고 쉬운 이가 있는데요. 마취하는 시간, 마취하고 그 시술을 받는 시간으로 따지자면 정말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것보다 더 간단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아당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지고 그리고 치아 신경처럼 그렇게 미세한 신경이 뼈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적은 마취량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 아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뭐 식사라던가 일상생활의 복귀는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임플란트를 하나 했느냐 아니면은 10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복귀 시기는 다를 수가 있으나 잘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임시치아도 해드리고 여러 개 하신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시고 10개 정도 하신 분은 하루 이틀 쉬었다가 임시치아를 하시고 바로 복귀하실 수가 있고 뭐 복귀 못한다고 알아 누우시는 건 아니시고 크게 아프거나 지장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임플란트 시술 사례 사진을 만나보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요. 앞니 쪽에 아래 앞니가 없고 지금 시술 후의 모습인데 정말 다른 이 못지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이 색깔 다 살려주면서 구분이 안 가요. 네, 구분이 정말 안 가는 그런 그러니까 앞니 임플란트라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좋은 선생님만 만나신다면 저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자, 그렇다면은 치아가 오랫동안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퇴화되어서 녹아 없어졌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치아가 없으면 그 필요 없는 주변 뼈나 잇몸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잇몸 뼈가 없는데 임플란트가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데 네. 어딘가에 심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CT로 자세히 그 분석을 해보면 뼈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은 정말 거의 없으시고 잘 찾아보면 어딘가 풍부한 뼈와 함께 인공뼈 이식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고 네. 정말 꼭 포기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사진을 보시면은 이가 다 없는 위에가 다 없으시고 네. 아래쪽이 이 어금니 쪽이 없으신 분 네. 저렇게 위에가 전체가 없게 되면 보통 8개 또 씹는 힘이 세신 젊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를 하시게 되고요. 이게 좀 같은 입인가요? 네, 같은 입이고 한
제가 보기엔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그 입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밑에 치아보다 오히려 완성된 임플란트 치아가 더 자연스럽고 네.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 또 아주 경제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단 2개만을 심어서 틀니와 결합하면 자연 치아 못지않은 그런 씹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아주 외관도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치주 질환이 심해서 잇몸뼈가 녹아내린대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고 또 특히 또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은 의사가 자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버리고 하지 말자고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냥 임플란트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 만나시고 또 그러면 그 시트로 면밀히 분석하고 또 뼈가 위축된 부분은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다양한 사이즈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뼈 이식과 함께 사진에서 보시듯이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가 동시에 시술되어지고 저렇게 동시에 뼈 이식과 하면은 많은 그 세월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내 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여기 앞에 모형들도 있는데 좀 더 모형들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모형을 일단 보시고 말씀드리자면은 인공뼈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인공뼈가 소독된 병원에서 나오면은 제가 손안에 따라 보겠습니다. 가루네요. 네, 가루가 이를 뽑고 레이저로 소독한 후에 인공뼈를 같이 넣어주면서 임플란트를 심어주기 때문에 네. 크게 아프거나 긴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십니다. 저는 뼈면은 단단한 이제 고체 같은 걸 줄 알았는데 이게 가루라서 네. 여러 뼈가 가지 되나요? 약간 점액도 많고 이러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의술이든지 가장 흔하고 오래 쓰고 안전성이 입증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고 가장 안전하고 탈이 없는 재료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인공뼈 이식된 후에 모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투명하게 잇몸 뼈를 들여다본 모습인데 인공뼈를 넣어주고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몇 개월 후에 이를 완성한 이런 네. 모습이고 인공뼈 부분이고요. 아, 지금 붉게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인공뼈 부분이라고 할 수 그럼 있습니다. 가루를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뼈를 만든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임플란트 심어주면은 자기 뼈가 회복되면서 임플란트가 붙는 힘을 인공뼈가 모자란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자기 뼈가 5mm 이상 풍부한 곳에서 뼈 이식과 같이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뼈 이식을 한 후에 쓰는 임플란트는 뭐 종류가 다른가요? 어때요? 네, 그 뼈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많은 종류, 수많은 사이즈의 임플란트가 있고 적절한 경우에 적절한 임플란트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선택은 역시 환자가 할 게 아니고 의사가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앞니 같은 경우 가늘고 긴 뼈에 맞춰서 저런 가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가는 뼈를 억지로 뭐 망치로 치고 벌려서 또 뼈를 어딘가에서 떼어와서 이런 시술도 한 적이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경우 특히 당뇨 있거나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뼈에 정말 미세하게 금이라도 가면 나중에 네, 후유증도 오고 힘들죠. 네. 아픈 게 내내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뼈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한 시술보다는 최근에는 저렇게 뼈 모양에 맞는 임플란트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뼈 이식을 조금씩 그 인공뼈로 메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네. 정말 임플란트 자체가 5분에서 10분 간단한 시술이 되는 것이지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예전에 정말 힘들어서 다신 임플란트 안 해, 꼭 해야 되는데도 안 해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 뼈 이식 재료, CT, 물방울, 레이저 무엇보다도 그 모든 걸 경험한 풍부한 의사 선생님이 좋은 시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보통 풍치가 와서 이를 잃게 되는 경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닦는다고 그랬는데 골고루 닦지 못해서 늘 치석이나 그 세균이 쌓여 있던 데는 계속 제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결국 뽑고 임플란트 하기 때문에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한 번 안 닦았던 데는 영원히 안 닦을 수 있고
임플란트 이제 자연치를 뽑고 임플란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습관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정기 검진을 나오셔서 제대로 관리되어져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여러 번의 관리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관리 잘 하시게 되고 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다들 나중에 관리를 잘 하게 되시고 네. 그렇게까지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로치과의 이수진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앤유업에서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여러 질환 때문에 임플란트를 망설이셨던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